돈세영 유료 광고 들어왔습니다. 유안타 증권에서 신규 계좌 개설 시 치킨 한 마리 이벤트 광고인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댓글에 링크를 달아놨는데요. 링크를 누르시면 방문 경로는 돈세영을 넣으시면 되고요. 링크를 누르면 이 화면이 나옵니다. 그럼 이벤트 신청을 누르면 성함 넣는데 성함 넣으시고 연락처 넣으시고 방문 경로는 돈세영 넣으시면 신청이 됩니다. 그럼 친절하게 이런 문자가 오고요. 신규 계좌 개설 링크가 옵니다. 따라 하시면 되고요. 100만원 거래 시 치킨 한 마리가 공짜로. 돈세영 열심히 하겠습니다. 치킨 한 마리 드시면서 돈세영 좀 도와주세요. 치킨 1000마리 정도 이번 달 또 쏘겠습니다. 정치 이야기를 조금 했더니 댓글에 난리가 났습니다. 제 신념대로 하고 싶은 말, 정치 이야기 제가 왜 못합니까? 자유인이고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정치는 주식과 연동됩니다. 전 소신 발언을 계속 할 거고, 하지만 돈세영은 정치 유튜버가 아닙니다. 전문 주식 유튜브고요. 30년 했고 실력으로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열심히 주식 방송을 해야겠죠. 오늘은 LX 세미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LX 세미콘은 펠리스 기업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제조가 없고 설계만 하는 전문 반도체 회사인데요. 실리콘웍스였죠. LG 계열사였는데 LX 그룹으로 넘어갔습니다. LX 세미콘은 벤처 기업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LG가 인수를 했고, 우리나라 기업이 반도체는 강하다 하지만 설계 분야, 시스템 반도체에서는 매우 약합니다. 대한민국이 발전하려면 시스템 반도체를 키워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가 봐요. 시스템 반도체를 가장 잘하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미국입니다. 잘하는 기업이 엔비디아죠. 엔비디아가 대표적인 펠리스 기업이에요. LX 세미콘이 국내 시스템 반도체 1위이고 제조가 없기 때문에 제가 5년 전, 6년 전 LX 세미콘 35,000원대 매수를 한 사람이에요. 매수를 해서 수익률이 400% 나도 10배를 먹는다고 매도를 안 했다가 지금 쌍코피를 터지고 있는데, 24년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게 LX 세미콘이에요. 안타깝고 지금은 포기했다고 해야 될까요? 니들 마음대로 해라. 나는 그냥 버틸란다. 이렇게 자포자기 포기한 주식입니다. 나에게 많은 희망과 돈을 벌어줬지만 지금은 전문가 아닙니까? LX 세미콘으로 장기 투자했고 분석을 해보니까 내가 기대했던 차량용 반도체 분야가 성장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차량용 반도체가 그 시대가 온다 생각하고 400% 수익 나도 매도를 안 했는데 지금 성장이 정차가 됐고 성장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포기를 했더니 슬금슬금 올라옵니다. 그래서 제가 뉴스 검색 뭐가 있나? 오늘 찾아봤더니 별거 없어요. 또 자포자기 니들 마음대로 해라. 니들 마음대로 해라. 보유량이 많습니다. 저에게 인생이 걸린 주식인데 성장이 잘 안 보여서 좀 멈추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왜 상승할까 한번 보겠습니다. PBR은 0.98, PER은 0.92배, 배당 수익률은 한 3%대 나오고요. 펠리스 기업이고 이 회사가 성장성만 있다면 펠리스 기업은 제조가 없기 때문에 PER이 6.92배, PBR이 0.98이면 제 기준으로는 너무나 싼 주식입니다. 근데 성장성만 좀 있으면 좋겠는데 제가 봐도 성장이 확실히 보이진 않아요. 그게 단점이죠. 연간 실적을 보겠습니다. 21년 1조 8,988억, 22년 2조 1,000억 정도 나오고 23년은 1조 9천억, 24년은 좀 줄죠? 1조 8천억 정도 나옵니다. 연간 실적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왜냐? LX 세미콘이 완벽한 대기업도 아니고 중간에 낀 위치라고 생각하는데, 이 정도 기업이면 성장성이 폭발적으로 보여야 되는데 400% 수익이 나도 매도를 안 했던 이유는 성장이 확실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럼 제가 예측이 틀린 거죠. 왜냐면 23년 매출이 줄었죠. 그리고 24년 매출이 줄었습니다. 성장을 아직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영업이익을 보겠습니다. 21년 3,696억,
22년 3,100억, 24년 영업이익 많이 줄죠. 1,290억, 24년 1,879억, 조금 바닥치고 올라갔습니다. 영업이익은 개선이 됐죠. 영업이익률은 많이 나올 때는 19%대 나옵니다. 안 나올 때는 7%대, 작년에 한 10%대 나온 거죠. 부채 비율은 23%니까 초량주예요. 빚이 없다고 보셔야 되고, 이 회사가 또 장점이 현금이 많아요. 11,924%. 현금이 회사 수준에 비해서는 현금이 많아요. 고간에 돈이 많다. 절대 망하진 않겠죠. 배당금은 많이 줄 때는 5,400원 줍니다. 제가 많이 줄 때 5,400원 때 배당 수익률이 한 12%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회사 투자해서 배당의 수익률이 400%, 이젠 성공을 했구나 이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나빠질지는 몰랐죠. 작년에 배당금이 한 2,000원 정도 준다 생각하고 배당 수익률은 한 3.43, 만족은 못하지만 배당 그래도 괜찮게 주는 겁니다. 최고치는 5,400원 줬으니까요. 5,400원대 주는 시대가 다시 오면 주식은 많이 상승하겠죠. LSM콘의 미래 실적을 보겠습니다. 지금 2년 동안 안 좋았죠. 매출이 줄었어요. 23년 매출 줄고 24년 매출이 줄고 25년에는 매출이 한 5%대 증가를 예상하고요. 26년은 7%대 예상이기 때문에 어찌 될지 몰라요. 하지만 예상을 증가한다고 보는데 25년 방열기판이 좀 효과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디스플레이가 좀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5%대 성장은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LX셈콘의 신사업은 차량용 반도체에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쪽 시장이 진출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쉽게 봐서 장기 투자를 했는데 차량용 반도체, 이 반도체 사업이라는 게 기술이 있다고 해도 진출하기가 쉽지 않다. 미래 사업은 차량용 반도체, 방열기판에 있고요. 방열기판은 그렇지 않습니다. 방열기판은 25년부터 본격적으로 생산이 되고 계약을 할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뭐 발표는 안 했지만 현대차의 방열기판이 납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사업은 방열기판 중심으로 성장하고 차량용 전력 반도체는 성과가 아직 안 나왔지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 완성차 업체 공략 중이다. 방열기판이에요. 방열기판이 현대차도 노리고 있고 해외 완성차 업체도 공략에 들어갔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방열기판은 26% 성장을 예상합니다. 매년 26%예요. 29년까지 3조 시장이 열릴 거라고 생각하고 기술이 세계 1위입니다. 그리고 차량용 모터 구동에 들어가는 MCU 신규 사업도 있고 LX세미콘이 잘 날아가다가 이렇게 하락한 이유는 신사업의 발굴이 난항이에요. 이 차량용 반도체가 진출하기 쉽지 않고요.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DDI가 주력인데 이 시장이 급성장은 안 하고 있어요. 근데 미래차 OLED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 확장 이런 호재는 좀 있는데 이게 대단하지 않을 것 같고 방열기판이 좀 기대가 되는데 이쪽은 좋아 보입니다. MCU란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 이쪽도 신사업인데 가전 차량용 전장용에 들어가고 있죠. 확실하게 신사업이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씩 개선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LX세미콘과 삼성전자의 동맹을 좀 기대를 했는데 아직까지 성과는 안 나오고 있지만 조금씩 삼성과 동맹이 좋아질 거라고 예상합니다. LX세미콘이 작년에 주식이 하락을 했는데 가장 큰 악재는 대만 경쟁사 노바텍의 LG 디스플레이 진출이죠. 소형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DDI가 반이 뺏겼으니까 대형 악재죠. 이 악재 때문에 주식이 안 좋았는데 올해도 비슷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합니다. 보이는 이미지가 방열기판이에요. 이쪽 시장은 올해 조금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내년에는 현대차나 완성차에 납품이 될 가능성이 좀 있고 최근에 주식이 오르는 게 잘은 모르지만 이쪽 시장이 아닐까 의심도 됩니다. 애플도 진출한다고 하고요. 가상현실 아닙니까? 그리고 삼성도 진출한다고 하고 5만원 바닥을 찍고 6만원을 강하게 돌파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뉴스에 안 나오지만 뭔가 있지 않나 저는 가장 의심되는 부분이 XR 시장입니다. 애플 본격적으로 신상품이 나올 것 같고요. 삼성도 올해 나올 것 같은데 XR 시장이 아니겠나
긍정적인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뉴스에는 아직 안 나왔어요. 그리고 가전, 자동차에 들어가는 MCU 이쪽 시장도 성장을 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쪽을 많이 기대했는데 이쪽도 쉽지 않아요. 차량용 반도체 이쪽 시장이 만만하지 않고 아직까지 LX세미콘은 양산 단계까지 안 가고 있습니다. 혹시 LX세미콘이 유리기판에 진출하지 않을까 이 기대를 하는데 아직까지 뉴스에는 안 나오고 있어요. LX세미콘은 애플과 직접적인 동맹 회사입니다. 그래서 XR 애플이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제품 DDI가 단독 공급할 정황이다. 뭐 확실하지 않지만 XR 시장에 DDI가 또 들어가거든요. 여기에 단독 공급할 전망이 있다. 그리고 25년 모바일용 OLED가 점유율이 반등하기 때문에 효과가 있을 것 같고 전장용 방열기판 신사업 본격화. LX세미콘의 또 숨은 호재는 현금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5,500억인데 지금 6천억이 넘었을 거예요. 이 현금으로 뭔가를 좋은 회사를 인수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인수는 안 했어요. LX세미콘 주식 담당자하고 통화를 몇 번 했는데요. CEO께서 인수를 준비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인수를 계획은 잡고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 기대할 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텔레피스 10% 지분은 4, 5년 전에 투자를 했죠. 일간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가 되게 좋은 거예요. 차트상은 좋고 뉴스는 확실한 성장의 뉴스가 보이진 않지만 차트는 일간 차트를 봤을 때 수렴 과정을 지나고 뭔가 틀려지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를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젠 악재는 나올 대로 나왔고 호재는 조금 있다고 좀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결론은 뭐냐? 우리가 모르는 호재가 숨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XR이 아닐까 이 생각을 하는데 아니면 기업 인수가 있던지요. 차트상은 뭔가 변하고 있습니다. 5만원 찍었던 게 63,300원 아닙니까? 주간을 보겠습니다. 주간도 은근슬쩍 바닥을 찍고 턴하고 있죠. 주간 차트에서 확실하게 바닥을 찍었다고 생각하는데 뭐 여기서 조정 받을 때 현금에 있는 분들은 이때 매수하는 것도 괜찮죠. 이 정도면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상승을 예상합니다. 장기 투자가인데 확실하게 뭔가 성장 이벤트가 없어요. 그게 찝찝한데 돈세영이 모르는 뉴스가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모르는 뭔 뉴스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LX세미콘 차트상 매우 좋은 분위기이기 때문에 지켜보고 장기 투자가들은 좋게 생각하면서 장기 투자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제가 확실한 성장의 뉴스가 나오면 다시 방송하겠습니다. 돈세영 가족 여러분들 열심히 합시다. 화이팅!